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덫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미용실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사슬에 매여 있는 미용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미용실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방송은 여러분한테 특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오늘 답을 얻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매장에 교육 가서 두 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한 미용실은 성과급을 제가 그동안 여러 미용실에 비해서 최고 많이 주는 샵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6년 동안 스텝부터 성장해서 디자이너가 됐고 성과급제로 전환이 돼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노무 문제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이 친구가 나가면서 퇴직금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용실은 이미 상당 부분의 봉급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아니다. 그동안 나를 통제했다. 출퇴근을 통제하고 교육을 통제하고 직원으로 간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퇴직금을 많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에 서서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보더라도 이분이 제가 한 10년 정도 아는 분이고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줬는데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을 볼 때 직원이 이게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언뜻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코칭하거나 방송할 때 결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냥 성과급을 많이 주니까 그거를 주는 거로 하고, 즉 물리적 봉급 외에 내재적 정신적인 컨트롤이나 정신적인 일정이나 정신적인 그 유대관계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정적으로 하고 잘해주고 나중에는 상대도 그렇게 나한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급부가 안 올 때 배신감, 허탈함 이것들은 너무 많이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의 경우도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 한마디 못하고 아침 일찍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만 하게 하고 성과급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예시를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의 직원을 가진 이 미용실은 그런 노무 문제는 크게 야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교수님 직원들을 일찍 오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이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매출은 얼마 하는데? 그러니까요 500에서 700도 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직원 애들은 편안한 미용실, 주인이 잘해주는 미용실, 이런 미용실에 근무만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한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이 없는 단지 편안한 미용실을 원하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픈마인드가 돼서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저 끌어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끌어줄 건데 괜찮니라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압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미용실에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보지만 어떤 샵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샵은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는 직원들을 키우고 뭔가 독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착실히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것만 하게 하고 뭘 지시하거나 업무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장님도 발전이 없고 미용실 직원들도 발전이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다 손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오픈해서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계속 문제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많은 체인점들이 그냥 성과급제를 내리고 보너스, 퇴직금을 주는 쪽으로 바꾸는 샵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성과급제로 많이 줘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 디자이너를 위한다는, 디자이너가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노무 문제가 계속 생기면 숫제 성과급을 몇 프로 줄이더라도 퇴직금을 주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요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거나 어떤 불협화음 아니면 그냥 침묵에 의해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이야기도 못하고 하라고도 못하고 디자이너는 또 자기가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일만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냉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답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딜레마에 빠져서 매장도 디자이너도 서로 성장을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원장님, 디자이너 선생님, 서로가 이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성장 없는 일만 하는 환경에서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 분 모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냥 일만 하는, 나아지지 않는, 매출이 늘지 않는, 일만 하는 편안한 매장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고 끌어주는 그런 매장을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한테 제안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서로가 발전하는 미용실, 원장님, 직원, 이 노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여러분이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